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연인.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열광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댓글을 보내셨는데, 장현의 그 길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장현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댓글 답변에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 작품을 결론을 내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19화를 보면서 우리 장현이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길체에게 매혹적으로 사랑에 빠져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가님의 의도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나 또 그 환경에서 또 그 누군가로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자상이 생기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상이 생기기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트라우마로 내면 깊이 무의식 속에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내면 상처라고 합니다. 내면에,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 속에 그 큰 스트레스를 이렇게 숨겨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볼 때도 그 상처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어떤 이성을 볼 때도 그런 상처를 통해서 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은 그 19화를 보니까 그동안 들리는가 붕꽃 피는 소리가, 이런 대사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길체를 처음 그네를 타는 그 길체의 모습을 보면서 꽃분홍 치마가 휘날리는 그 그네 타는 모습, 꼭 옛날에 춘향이가 이도령이 춘향에게 반하듯이 우리 장현이가 길체에게 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1화에서. 자, 그때 장현이가 뭐라 그러냐면 혼잣말로 들리는가 붕꽃 피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자미가 옆에서 얼핏 뜨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봤더니 19화에서 그게 밝혀졌어요. 우리 장현이 어린 시절에 그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면서 또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 충성하고 이 절이라는 것. 그래서 아녀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 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병자호란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이제 남녀가 상당한 뭐랄까,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장현이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수님,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인데요.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요즘 어때요? 현대인들은 조건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이상형을 찾을 때, 첫 번째는 성격, 성품을 보고, 두 번째는 또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또 직업이나 이런 등등등, 그리고 집안도 보고 등등등, 이런 건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조선시대였고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그런 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외모,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의 성품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다 없이 양반이든 그 조선시대에 양반이 머슴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현이의 누이가 머슴을 사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장현이가 그 머슴 등에 업혀서 그 머슴이 휘파람을 불 때 나는 너가 휘파람을 부는 모습이 참 듣기가 좋구나.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서 음악을 완성한 그런 뜻에서 너를 량음이라고 내가 애칭을 부르겠다. 이런 내용을 대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량음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그 누이가 좋아하고 또 그 머슴이 누이를 좋아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던 머슴과 자신의 장현의 누이의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우리 장현이가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그 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장현한테. 현아, 그 사람이라 그러죠. 뭐 이름은 없으니까 이 일을 보면 이 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머슴이 웃는 모습을 나를 쳐다보면서 머슴이 웃잖아요. 그 누이를 쳐다보면서 활짝. 그러니까 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붕꽃 피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누나가 얘기해. 그러니까 붕꽃 피는 소리가 들려라는 말은 누이로부터 나온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큐피드 화살을 맞았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붕꽃 피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그 누구로부터 받는 그 영향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장현은 누나로부터 정말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랑할 때 붕꽃 피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머슴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였던 거죠. 그러니 우리 장현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 맞는 소리가 들리죠. 비가 오는 그 중에 매 타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문틈이 이렇게 열려있는 틈으로 들어가죠. 문을 열고. 그러니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돌봐주던 그 머슴이 항상 업어주고 그러던 머슴이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맺도록 타작당하듯이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잖아요. 비가 오는데 울면서 하지마, 그만해.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이와 머슴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지만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고 그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머슴은 매맞아 죽고, 또 저를 지키지 못한 양갓집의 양갓 교수가 머슴을 사랑한 그런 감정을 가진 거에 대해서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를 우리 장현이가 갖게 되죠. 그래서 19화에서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붕꽃 소리가 들리는가, 붕꽃 피는 소리가,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누이가 한 소리예요. 누이가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웃을 때 누나가 붕꽃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누나가 죽었죠. 그리고 이 장현이가 울 때 아버지가 옆에서 장현을 끌어안고 어렸을 때, 그때 한 13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만 슬퍼하라 그러면서 내 누나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를 꼭 지켜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그 문화가 이 절을 지켜야 되는데 양반과 상놈의 그런 어떤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리학? 거기서 그 성리학의 전체는 아니지만 성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장현은 어린 시절 성리학자이고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성리학자로서의 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드라마 속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없지만 추측컨대 어머니도 또 누이도 이렇게 그 절과 상관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머슴과 사랑의 감정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머슴을 매로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딸 또한 양반 자제로서 그 조선시대에는 수용되지 않았던 머슴과의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누이는 자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9화의 영상에서 매를 맞아 죽어가는 그 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장현이가 좋아했던 머슴이 매 맞는 것을 긋고 말리는 울면서 몸부림치는 장현의 모습이 나오는데 장현이가 머리를 맞고 쓰러져서 그러한 저는 이제 그 영상 편집을 저작권 때문에 잘 할 줄도 모르지만 또 하지를 않다 보니 이렇게 구두로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은 뭐랄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더 쉬울 텐데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걸 할 줄 몰라요. 편집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만 하게 되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슴이 매 맞는 모습을 긋고 말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장철은 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장현에게 그 누나가 현아 이렇게 이름이 장현이니까 현아하고 부르잖아요. 그 머슴이 우리 장현이를 업고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누이 그러면서 그러던 누나가 죽었어요. 두 사람이 사랑했다. 머슴과 양갓집 교수가 사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가슴에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도 죽고 또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가 좋아했던 머슴도 죽고 그 엄청난 상처죠.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무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장인에게 누이는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리고 장현이 이 연인이라는 첫 회에서 춘향이가 그네를 탈 때 이도령이 반하듯이 장현이가 그네 타는 우리 길채를 보고 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혼잣말로 들리는가 붕꽃 피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랑의 감정, 큐피드 화살을 맞는 그런 감정이죠. 그러면서 가슴이 이제 뛰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장현이 길채에게 나는 너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를 한번 느껴보라고 손을 자기 가슴에다가 아마 쿵쾅쿵쾅 했겠죠.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젠간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해요. 길채가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말을 참 멋있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왜 장현은 길채를 멋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거는 누나는 연약하게 자기가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을 정말 그거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으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누나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서글프고 왜 꼭 그래야만 됐을까? 이게 이제 숙제처럼 퀘션 마크로 장현의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그런데 길채를 보니까 길채의 성향은 이 사람마다 태어날 때 기질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제 누이하고는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러니까 길채는 상당히 주도적이고 시대에 조선 시대든 뭐 현대든 태어나는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길채는 그러니까 자기 누이는 좀 반대되는 좀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런 여성이었다면 길채는 주도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준 도령을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그 헛간으로 불러서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입술을 그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장현이가 듣고 좋아하는 저기 도령이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누나와는 너무나 정반대의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현이가 길책에 더 빠져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네 타는 길체를 볼 때 혼잣말로 했던 그 말이 장현이가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이가 장현에게 현아 그이가 웃을 때 붕꽃 피는 소리가 들려. 그런 그 사랑의 감정이 이제 올라온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길을 걷다가 이렇게 해서 신발이 벗겨지니까 넘어질 뻔했죠. 머슴이 잡아서 그 신발을 거의 신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장현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꿈속에서 그 환상으로 보긴 했지만, 그 꽃신을 많이 사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신겨주면서 그 머슴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누이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양반, 상놈 이런 걸 다 떠나서 규주집 딸, 그 다음에 머슴 이런 관계를 떠나서 좋아했던 그 감정을 상당히 뭐랄까요, 좋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 누이가 했던 그 들리는가 붕꽃 피는 소리가 이제 그 말에 수수께끼와 같은 그 말이 19화에서 이제 밝혀지죠. 그리고 이제 19화의 핵심 또 하나는 사람이 뇌를 다치게 되면 왜 그 누구죠? 장현이 그 청나라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오다가 이제 역도로 몰리죠. 역적으로. 그래서 이제 궁으로 그러니까 와서 그 스토리를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그 내사관이 그 누구를 시켜서 그 매질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러잖아요. 이자는 머리를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뭐죠? 아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청나라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척 하면서 살짝 스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를 다치게 되면, 그런 그 해마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뇌의 어떤 한 조직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공격이 가해지면은 뇌손상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뭐, 갑자기 왜 또 그 기억상실증은 또 무슨 말이야, 근데. 네.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강타받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기도 하고, 영원히 가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잊어버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이 아주 오래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그 전자에 해당되는 기억상실증을 살짝 작가께서 그렇게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의 상처는요, 우리 내면에 깊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처가 있죠. 다양한 모습의 상처가. 근데 그 누이로부터, 누이가 너무 연약하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죽었는가 해서 막 슬퍼하면서 이제 장현은 아마 그때 가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화까지 봤는데 20화에서 또 장철, 그러니까 장현의 아버지와의 어떤 만남에서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모습이 아마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장현이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길체를 이토록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작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내가 사랑하는 너의 그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난한 길책건, 부자인 길책건, 발칙한 길책건, 유순한 길책건,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는 길책건, 날 사랑하는 길책건, 나는 길체 넣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조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18화부터는 우리 길체가 장현을 살려내면서 앞으로 남은 횟수에서는 또 어떻게 작가께서 이 작품을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길체가 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화 마지막 편에서는 장현이 기억이 다시 회복되면서 내가 푹 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죠? 않았지?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반지를 줄 때 나를 배신하면 당신은 풍이 걸릴 거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을 쏘아놨다고 이 반지에다. 그러면서 둘이 웃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이 돌아온 거죠. 굴러가는 반지를 주스면서 기억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은 의학적으로 오래 가기도 하지만 또 당분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회에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 곽하가 장현을 찾으러 오는데 살짝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길체가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 장인가요? 뭐라 그러죠? 단칼이라 그래요? 갑자기 장도라 그러나? 하여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땅에다 묻었는데 뭐죠? 인조의 후궁이 그거를 또 가지고 길체를 엄청 위험한 곳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끔 지금 각본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20화에서 어떻게 또 길체에게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장현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 누나와 그 누나를 좋아했던 그 머슴과의 그 사랑 거기에서 장현의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꽃 피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러한 대사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모가 됐든 환경이 됐든 그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이러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볼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그 장현은 너무나 인성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그 장현의 그런 모습에 매료되는 거죠. 정말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지켜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런 남자가 또 있을까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장현의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20회를 보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